특히 어제 윤석열의 내란숙의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지하 반바지 입고 활발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우리 온 국민이 바라는 건 그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참여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시선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월 9일 날 이제 3월 8일이죠.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에 지금 저렇게 계속 개하고 같이 산책하는 모습, 뭐 마사지 받는 모습, 또 어게인윤 뭐 이런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저런 일이 지금 과연 앞으로 얼마 더 지속될 것이냐. 1심 끝나고 또 1심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 안 시키면 2심 가고 3심 가면 몇 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온 국민한테 이제 고문이고 정말 2차 내란 행위라고 봐요. 네, 고문이죠. 2차 내란.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저도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데 보시는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마사지샵을 지금 국민들은 민생도탄에 라면값 2,000원, 대통령도 정말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느냐 이 고민하고 있는데 반바지 입고 활보하면서 경호원들도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정말 우선 경호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경호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란수계범 마사지샵까지 내가 경호하면서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경호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역대 대통령을 갖다 보좌했던 특이한 직업 19명을 갖다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국가기록원에서. 네. 그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했나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요리하시는 분도 있고 경호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대통령을 경호했던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19년간 6명인가 갖다 경호했는데 우리는 한 개인을 경호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경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특정인한테 경사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귀한 말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한남동에서 버틸 때 그 경호실 차장하고 본부장들이 한 개인을 경호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사가 된 거잖아요. 이념적으로 경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경호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명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사지샵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경호를 한다? 이제 이것이 우선 경호원들 입장에서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두 번째, 국민들이 볼 때, 야, 최소한 책이라도 읽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지. 아니면 무슨 뭐 염주라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마사지를 가? 물론 뭐 자기 돈을 마사지 간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할 진정한 모습이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마사지만 속으로 안 보이는 건 뭐가 있겠냐? 뭐 대충 상상해 가시죠. 늘 그렇죠. 해왔던 거. 네. 늘 해왔던 거.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뭐 음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마사지로 풀고 이러면 이제 사람의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류혁이라고 하는 법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계엄 당일날 네. 법무부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는데 차들이 막 나오더라.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오는데 자기는 차단될 줄 알았대요. 잡혀갈 줄 알았대. 근데 반대편으로 지금 무수하게 차들이 들어오는데 계엄 본진으로 차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혼자 계엄 진영을 이탈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하여간 이상하고 너무나 하여간 자기는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야, 얘가 나 혼자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일주일에 5번 한강을 뛴대요. 정말 미치도록 뛴다는 거예요. 그 이틀을 또 비슷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근데 윤석열 저 사람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아크로비스타에서 방 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밖에서 마사지를 한다면 이 정상적인 어떤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심정이나 두뇌나 이런 것이. 물론 이제 그가 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볼 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야, 내가 대통령 뽑아줬는데 명색이 대통령 정도 할 정도였으면 그저 사람이 도량도 있고 양심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헌법재판소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다 거짓말이고 부하들한테 떠밀고 그리고 마사지샵 다녀? 어떻게 인간이 바닥이 저러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처구니가 없다, 얼탱이가 없다, 저 얼탱이가 없다는 말을 새로 배웠는데요. 지금 그 분노와 어이없음, 그리고 제가 청와대 출기하면서 봤던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사석에서 봤던 경호처 직원들은요, 대한민국 경호 관련해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거의 뭐 무술 유단자이고, 청와대에서 그런 경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뭐 산을 뭐 10분 안에 뭐 정상까지 뛰어가기부터 시작해서 체력 단련도 너무나 튼튼하게 하고요. 되게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거든요. 우리 영화에서도 뭐 바디가드나 이런 경호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연봉도 상당하죠.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 이제 한 개인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윤석열 개인 저는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은 사실 윤석열한테는 좀 사치라고 봐요. 네. 그러나 윤석열 개인한테 전 저것도 고역이라고 봐요. 교도소에 가 있는 것도 자기는 굉장히 고역이고 가기 싫지만 저렇게 술 마시고 마사지하고 이게 일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그게 정말 살 짓입니까? 근데 이럴 가능성이 집에 있으면 사실 둘이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구박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윤건희 관계라면은 거의 주종 관계인데요. 예. 심리적으로 완전히 네. 매여 있는데 거의 뭐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해갖고 이렇게 됐냐 제대로 할래 하지. 그러면 이제 그 하루 종일 그 구박받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한강 가서 바람 쐬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면 몸이 피로하고 그러면 또 가서 마사지 받고 이건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다. 교도소도 지옥이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심리적으로 더 큰 지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 사례도 보고 저도 뭐 민주화운동으로 한 교도소에서 4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만 한 사람이 저런 저도 과거에 그런 교도소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충고를 하면 정말 윤석열은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뉴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어떤 무슨 바다가 보이는 혼자만의 교도소 이런 걸 만들어 주올 때만 저런 심리적 지옥으로부터 좀 해방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듣는 사람들이 야 그런 세금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참 제가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너무 야 저런 지옥에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불지옥, 생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매일매일 김건희에게 혼나면서 구박당하고 뭔가 나가고 싶은데 그때 교도소에 있을 때요. 그때 괜찮고 쾌적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서 독방을 쓰고 일정한 공간이 보장되고 책도 있고 TV도 보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나와서 지낼만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지낼만 했으니까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맨날 같이 또 면회 오고 이러니까 네. 사람이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말씀은 뭐냐면 네. 하루 종일 집에서 구박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속마음은 그럴 거야. 그냥 차라리 빨리 재판 끝나갖고 교도소 가는 게 낫다. 내가 좀 살아보니까 거기가 여기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시간 나면 한강도 걷고 싶고 마사지샵도 가고 싶은데 저 이제 마사지샵을 갈 때 우연히 주민이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무슨 기자가 잠복해서 찍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저걸 누가 가다가 이렇게 윤석열이냐 하고 탁탁탁탁 해서 찍을 그런 틈이 없습니다. 특히 경호원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저 주민이 마사지샵 들어가는 윤석열을 자주 본 거예요. 네. 자주 보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 일상은 뭐냐면 잠깐 집 밖에 나가서 해방되는 시간. 정말 집안에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정말 불지옥이거든요. 생지옥이거든요. 아마 뭐 제가 심리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네, 본인은 견딜 수 없어 나오지만 이를 보는 국민들은 억장이 터지고 화가 나고 세상에 전 세계에 내란을 일으킨 자가 밖을 저렇게 활보하는 경우 있습니까? 다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즉각 처분되는 게 그게 원래 내란 이 당사자의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특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갖고 지금 1심을 지기현 판사가 하면은 뭐 연말이나 가서 이제 판결하겠다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 뭐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지금 조만간 가동되면 한 10월 달 정도에 결론을 내면서 다시 이제 영장을 갖다가 추가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윤석열 개인한테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거고 국민들한테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고 나라에는 질서를 잡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뭐 앞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도 표현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그 빨리 안 나갔다. 그리고 취업할 기간 동안 봐줬다고 하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불법을 실행한 공범이나 또는 동조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대통령실에 버티고 출근도 안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서 지금 새 대통령실이 직원을 뽑지 못해서 업무에 지금 엄청나게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부류, 세 가지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어공들, 그렇죠. 어공이죠. 어공들, 그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정무직들은 아마 이제 다 사표 수리를 갖다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미 뭐 수석들은 다 사실상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이제 비서관들 중에서도 어공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되게 거의 다 사표 수리한 걸 기정사실할 거라고 봐요. 이미 정진석이 그 근데 사람들은 80명 정도가 지금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의사 표현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공이 네네. 그건 정말 그 주인의 그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 정말 국가의식, 이런 거, 어떤 공적의식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이 모든 것이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좀 빨리 정리됐으면 합니다. 네. 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초반에 소개드렸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뻔뻔한 내란의 동조자들, 공범들이 계속해서 새 정부의 일하는 모습까지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